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신 분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1시간 21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통계보다는 내가 무심코 찍은 교통카드와 나의 동선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4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포함되어 있던 KTX 수소 의정부 연장 구간이 삭제되자 강남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이전에 따른 기본 구상 용역이 시작되는 가운데 공장 측은 이전할 부지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출입구 앞 교통정체와 사고 유발을 이유로 거주자 주차선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자사고들의 평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이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고속철도 노선을 빼기로 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 1km 구간의 지상과 지하를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지하 환승센터에 고속철도와 GTX AC 노선을 비롯한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설계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개발 계획 열람과 기본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최근 고속철도 승강장을 빼라는 국토부의 통보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수서에서 의정부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이 경제성 부족, 선로 공용에 따른 효율성과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에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이면 마무리됐어야 할 기본 설계 역시 연말까지 미뤄졌습니다. 삼성역에 이제 승강장 들어가는 거를 빼고 설계하는 거죠. 지금 삼성역에 그러니까 승강장이 안 들어가면 고속철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BC 문제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수조 원 이상의 돈이 추물학중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강남구는 국토부와 서울시를 만나 고속철도 승강장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역센터 일대가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현대자동차 GBC 건립으로 유동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GTX만으로는 먼 거리 지방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욱이 미래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TX-A 노선은 작년 12월 달에 남북 경협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착공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광역철도망을 국제적인 마이스 단지 개발에 이걸 배제한다라는 지금 국토부의 발상이 정말 탁상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강남구는 기존 계획에서 고속철도 승강장을 제외할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축소가 예상되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은 서울시와 함께 분담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주 내로 서울숲 3표 레미콘 공장에 이전과 이전 후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을 해야 할 레미콘 공장 측은 아직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시는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이전시킬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공원시설을 들여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고 인근의 과학문화미래관도 조성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1년이 흐른 현재 서울시는 레미콘 공장 이전 후에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 업체와 4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곧 이번 주 내에 계약 체결될 것 같고요. 예, 계약되면은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에선 공장 용지 처분 계획도 다룹니다.
현재 공장 용지 소유주는 현대제철로 당초 시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과 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 중 고민했고 최근 내부적으로 토지 교환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역에선 토지 교환 가능성과 적정 가격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어서 매입보다는 토지 교환 쪽이 좀 힘이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가운데 삼표 레미콘 측은 여전히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10월 이전 협약 당시 삼표 레미콘 측의 의정부와 구리 등 몇몇 대체 용지를 제안했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는 삼표 레미콘 측이 직접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 용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삼표 레미콘 측은 경기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른 데다 9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서울 외곽은 대체 용지가 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대체 부지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혁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입주가 한창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출입구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 위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양쪽 끝차선을 따라 그려진 주차 구역은 모두 43면. 대부분 인근 상인들과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포 가진 사람들이나 주택에 우선권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쪽에 공영 주차장 이런 건 없죠? 이거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고 위험이 큰 도로 위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것.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모두 끝나면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교통 정체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아파트 출입구 쪽이 문제입니다.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이 주차구역으로 쓰이면서 출입구 쪽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 주차로 인해 좁아진 차선은 유턴 차량의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그걸 단지 정면에다가 해가지고 혼잡스럽게 저쪽 차선에서 올 때는 거꾸로 유턴 한 번에 꺾기가 힘들어요. 거기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해놓으면. 유턴하는 데서 여자분이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차를 이제 안 비켜주니까 박았어요, 차를. 근데 어느 그것도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아파트 공사 전부터 운영되던 것으로 공사 기간 동안 삭선했다가 최근에 다시 복구했다는 것. 이 일대 거주자 주차구역 신청 대기자 수가 200명에 달하는 만큼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정을 해주시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 이제 이런 쪽 얘기도 있고요. 현재처럼 이제 이런 조소로 해서 삭선을 좀 해주십사. 이제 양쪽 얘기를 저희가 다 들으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심리적인 부담이 좀 많이 큰 거죠. 왜냐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그러나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들. 도로 위 주차장을 두고 두 가지 민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성북구는 현재 해당 구역의 주차 배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서울 자유령 사립고 학교장 연합회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회 교육위원회가 자사고 측의 평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서울시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사고는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학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특히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평가를 거부하고 또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 위한 평가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자사고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지난달 25일이죠.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예. 아울러 불합리한 평가를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연합회는 특히 평가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높아져 이를 통과할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평가 기준을 학교와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며 자사고 주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같은 서울 자사고 교장협의회 주장에 대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힘을 실었는데요. 교총은 일방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되고 정책 신뢰도 무너진다며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육청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사고가 기한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또 기준 점수의 경우 지난 2014년 현재 기준인 70점이었다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인 60점으로 하향됐는데 이때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후 지난해부터 70점으로 회복한 것이라며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그동안 평가계획 수립을 위해 수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 측이 한 번도 회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일방적 기준 변경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자사고 평가를 두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가서 제출 기한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교육청과 자사고의 갈등 짚어봤습니다. 건물 내부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홀 안에 있던 온 냉풍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노원구 수락산 하강바위에서 60대 등산객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일행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는 등산객을 응급조치 후 소방항공대를 통해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심 판정에서 구립 한남 노인요양원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 복직 등을 주문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직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립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구립 한남 노인 요양원에서 쫓겨난 요양보호사 3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엔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됐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양원에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 인정이 됐어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는데도 요양원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요양원에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나온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최근에 나온 판정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요양원안 관계자는 해직자 3명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서 다른 1명은 당시 부상을 입어 계약이 만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시설 입소자들이 낙상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 차원에서 그리고 법적 의무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 고령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직자들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는 것과 근로계약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겁니다. 시위에 나선 해직자들은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마지막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해직자들은 체불대 임금을 받고 원직 복직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구청과 요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책을 테마로 한 공동체 주택 마을이 조성됩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택을 짓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책을 테마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책을 매개로 한 7개의 공동체 주택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 공동체 주택은 작은 도서관과 공유 공간 등의 독립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입주자 간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지난해 8월 공동체 주택 마을의 사업자가 선정됐고 사업의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책이라는 거를 어떻게 풀어낼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7개 주택이 하나의 분야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주택이 각 분야의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인문학, 문화예술, 요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테마를 부여를 하고 주거 공간 외에 어떤 별도의 공유 공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곳의 테마가 이제 그런 주택별 테마를 갖게 되는 거고요. 면목동 공동체 주택 마을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 주체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접한 공동체 주택 입주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단일 주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도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면목동 공동체 주택. 오는 5월 착공,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호 나눔터 개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찾은 이곳은 구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한쪽에선 장난감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갖췄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교실도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고 또 안전하고 또 좋은 시설이 생겨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끝나고 여기 와서 자주 좀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공동육아 나눔터는 육아 문제를 부모와 마을이 나서 해결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웃 간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 품앗이 음악과 미술 등 상시 수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지난해 먼저 문을 연 가리봉동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월 평균 2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나 돌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그런 돌봄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뜨개질도 같이 하고 또 품앗이도 하고 또 김장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이 안전한 그런 돌봄 시설이 많이 있다면은 아마 아이 낳는 데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구로 공동육아 나눔터는 회원 가입 후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아이와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만개하고 훈훈해진 날씨에 벚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강남구 양재천에서는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현장에 조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지나가고 벚나무도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모처럼 포근해진 날씨에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산책에 나선 사람들. 기다렸던 봄을 반기며 연분홍빛 벚꽃을 카메라에 담고 형형색색의 꽃과 함께 봄을 만끽합니다. 오늘 양재천 산책을 나오자고 해서 같이 한 20여 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산책을 해보니까 역시 계절은 못 속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양재천 벚꽃 축제. 꽃길이 조성된 밀밀이 다리 위에는 양재천의 자연 풍경을 담은 사진전과
봄의 낭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꾸며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들을 위한 마술과 캐리커처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여기가 오늘도 특히 날씨도 좋은데다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걸으면서 꽃도 보고 이런 축제도 볼 수 있고 그림도 또 전시돼 있는 것도 사진전도 있고요. 이렇게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말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강남 심포니와 구립합창단, 퓨전 국악 동아리가 참여한 음악회와 함께 K-팝 길거리 공연,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또 여기 양재천 힐링 벚꽃 축제를 하면서 음악회도 하고 하니까 한층 더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꽃샘추위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은 다음 주 중반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성동구의회 1층 로비에 다목적 복합 공간인 의회랑이 개소했습니다. 의회랑은 의회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의회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3천여 권의 책을 비치한 서가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또 의원들의 정례회와 의정 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의회 홍보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의회랑 개소를 계기로 어린이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더 확대하는 구의회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말부터 도입한 택시기사 유니폼, 예산 16억 원까지 들였는데 이 제도가 기사 개개인의 자유권을 해친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탔던 택시기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택시 이미지 개선, 근무복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많다는 건 전 국민이 아는 일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